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요즘엔 장례 문화가 3일장 대신 1일장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장례 문화의 변화가 어떤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에 관한 질문인데, 장례는 3일장 보통 평균 한 게 원래 우리 관습이고 습관이었죠. 특별한 경우에는 스님들은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는 경우는 있어요.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하시는데, 일반은 이제 3일장이죠. 왜 우리가 3일장을 지내는 관습이 생겼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장례 문화에 대한 풍습이 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는 환경과 여건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풍습적인 관습,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매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땅이 좋다. 땅도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입장에서 인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바위는 우리 인간의 뼈와 같고, 또 이 흙은 우리 살과 같다. 그래서 뼈가 드러난 산은 악산이라고 해서, 그 바위가 뾰족 나온 산들은 악자가 붙어요. 설악산, 관악산, 모악산, 이렇게 악자가 붙거든요. 대신 살집이 좋은 산들은 악자가 안 붙어. 그리고 굉장히 풍요롭고 살림도 우거지고 좋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산도 이제 청탁, 흉 세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어떻든 그런 좋은 살집이 좋은 명당이 많다. 좋은 땅이 많기 때문에 매장문화 발달된 게 우리 한반도가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명당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발달되고, 또 이 인도 가면 화장문화 발달됐잖아. 화장을 주로 하면 거기는 매장할 수가 없어요. 땅이 우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람은 매장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땅도 잘 안 파지고 그래. 그런 땅이라서 이제 화장이 발달했다고 보는데, 또 거기는 이제 그 지수화풍 사대라는, 사람이 죽으면 네 가지 흙이고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고 풍 네 가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불법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살이나 이런 근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물기, 오줌, 가래, 눈물, 피, 이거는 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뜨거운 기운은 화기로, 불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숨쉬고 움직이는 기운은 불로 돌아간다,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는 거라 그러고, 사람이 죽을 때 지대가 무너지면 팔다리가 아프고 뼈가 살집이 아파요. 그 처음에 죽음의 신호가 첫 번째 지대가 무너지는 걸로 오고, 그 다음 번째는 그 수대가 무너지면은 혈액이 안 돌고 피가 안 돌아서 팔다리가 저리근까지 아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골격이나 기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화기가 무너지면은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이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이 그 50 넘으면 사춘기 든다 그러는데, 멸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는 게 이제 화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기가 무너지는 때가 온 거고, 마지막에는 걸어갈 때 숨이 차다 그러면, 왜 숨이 차? 숨이 차면 이제 풍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에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숨이 단전에 있으면 아주 건강한 거고, 배에 있으면 보통 사람이고, 가슴에 있으면 좀 올라오니까 별로 안 좋고, 그 목에 있으면 목숨이라 그래서 폐로 안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그러는 거야. 숨이 목에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대가 무너지는 이 부분이 돌아간다는 뜻에서 인도에서는 화장을 모셔가지고 빨리 태워서 본래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하기 때문에 화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3일장 장사 지내 뭘 지내 그게 되나? 또 대만에 가면요, 대만은 또 중국은 그 간자체를 쓰지만 거기는 번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옛날 한문어 똑같이 써요. 거기는 사람이 돌아가면 거의 불교 한 70% 80% 되거든요. 여기는 49일 동안을 장례를 지내. 그러니까 49일 동안 장례를 지내고 노니까 어때요? 49일 동안
그 안 와볼 사람은 없겠죠. 다 와보게 돼 있어. 그 우리 지내고 또 불교가 7지49니까 이제 그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지내고 그 다음에 티벳에 가면은 다 바위산이라서 거기는 조장을 해요. 또 조장은 뭐냐면 조장을 담당하는 스님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 묻을 데가 없으니까 이 살을 발라 이렇게 살을 다 발라서 뼈만 남겨놓고 독수리 밥을 주는데 뼈는 말려서 북채나 장구채 뭐 이런 걸 만들어 감아가지고 그 가보면 집에 가면 해골만 쫙 모아놓은 거 있죠. 왜 이렇게 그게 바로 그거요. 조장이가 새한테 장사를 지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풍습은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매장을 많이 하니까 옛날부터 이교적인 그 관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어떤 풍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일장을 지내는 것을 유일하게 왜 3일장을 지내냐 혹시 죽었는데 살아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3일면 더 살아나네 이게 혹시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보고 확실히 죽었다고 확인하는 절차가 우리나라는 3일장의 장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원묘묘 귀하처 불교에 저시할 때 그런 말이 있는데 700망망 건원양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삼원은 정기신을 말하고 칠정은 안입이 설시인에 의해서 말라야시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다 흩어진다는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라는 것이 이제 규칙에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3일장을 꼭 지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습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절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사람의 인구가 줄고 또 요즘에 사회적인 그런 목적으로 보면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돈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옛날에는 라이브로 직접 보고 물건을 샀지만 직접 현장에서 사는 걸 좋아하고 백화점 걸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가요. 그냥 온라인에서 보고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 다 그런 식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다 배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파는 이 풍습이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종의 사회의 어떤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풍기가 없어졌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다른 데의 재미로 이제 바뀌는 풍습인데다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아쉽지만은 저출산에다가 또는 또 자살률 1위에다가 뭐 이혼율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인구의 소멸되는 지역이 우리나라 꽤 많아요. 여기 우리 지역만 해도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고 합판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런 학교가 생겨지고 여기 가면 생겼어요 벌써. 그러니까 얘네는 초등학교 따로 있고 중학교 따로 있어야 되잖아. 같이 한다니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합해 또 애들이 없으니까. 옛날하고는 추세가 달라지는 성향이야. 그리고 언제부턴가 장례 문화에 와보면 사람이 없어. 사람 오질 않아. 그리고 또 장례 문화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장례 조의금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보내버리고 사람은 안 가는 거야. 그냥 번거롭게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장도 지내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고 또 어떤 가족들 같은 경우는 누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가족만 있지 3일 동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 3일 동안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응? 그래서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돼서 3일 동안 살아난다는 보장은 거의 없고 옛날에는 의술이 안 되고 집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살아날지 몰라서 애에게 이제 저 방 한쪽에 이렇게 올라가고 평풍 쳐놓고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고 있다가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화면을 기다려보는 건데 이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의학적으로 사망신고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안 오고 근데 뭐하러 3일 동안 시간 낭비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식구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뭐 올 사람도 없고 오늘은 뭐 식당도 나홀로 식당이라고 그래서 뭐 개인 독단 식탁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풍이 이 세대가 바뀌고 있다고 지금 상황이 돈의 흐름도 바뀌고 있고
옛날에 돈이 어떻게 모였나 이랬는데 지금은 그 흐름이 완전히 다 다른 데로 바뀌었어 지금 상황이. 그런데다가 요즘에 그 뭐 AI라든지 뭐 이런 발달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또 장례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가는 게 장례문 할 때 많이 가요. 결혼식 때고 두 군데서 제일 많이 이게 부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이 살면서 바뀌는 게 있는데 그 바뀌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운이 바뀌어. 우리 옛날 그런 말 들었잖아요. 왜? 아니 얘 낳고 우리 부자 됐어 뭐 그런 거예요. 복댕이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 이제 기운이 대운이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장가가나 뭐 시집 갈 때 운이 한번 바뀌어. 그때 희비비가 갈려요. 결혼하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뭐 신랑들 친구들도 뭐 이쪽 갈리기도 하고 또 신부 쪽도 뭐가 갈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운이 장가가거나 시집 갈 때 운이 한번 바뀔 때 좋으면 잘 사는 거고 그게 잘못되면 그냥 파산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뀌고 세 번째는 뭐였겠냐면 살아서 회갑됐을 때 회갑이 되면 이제 한갑이라서 육식갑자가 한 바퀴 갑자로 돌아오는 거거든.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그러죠. 갑자를 주다 기해하고 끝나면 다시 갑자로 돌아오거든. 그 뭐라 그래? 갑자기 그런다고. 갑자기 왜 왔어? 그러면 그 갑자을축에서는 갑자가 새로 일어났다, 새로 육식갑자가 생겼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갑자도 육식갑자가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육식갑자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갑자을축 하듯이 사람에게도 그런 장례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소속이나 이런 풍류의 그 풍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제 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에서 회갑이 들어가면 그래서 회갑 때 상 받을까요 말까요 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무슨 소리냐면 상은 이렇게 상을 차리고 뒤에 환갑 되시면 두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 받을까 이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회갑 때 상 차려놓는 거는 그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상 차리니까 너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미리 살아서 죽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절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산 사람에 때는 한 번 절하거나 중경하면 세 번 절하는 거, 죽은 자에게 두 번 절하거든. 보통. 그러면 이제 한갑 때 쭉 차려놓고 절 받으면 어때? 죽은 사람 취급하고 절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왜 죽은 쪽 보니까 빨리 죽을까봐 절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받지 마. 그래서 절 안 받는 거 한갑 때. 요즘에 한갑은 치지 않아. 이제 칠순을 치지 또. 응? 요즘 생명이 많이 명이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한갑은 그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자식을 키웠던 결실이 회갑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이 다 와서 지내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인생이 또 한 번 뭔가 희비가 바뀌어. 마지막에 바뀌는 건 그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갔을 때야. 죽어나갔을 때 죽었는데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죽고 나서 망한 집이 있고 그래. 우리잖아. 저 집은 그 양반이 죽고 나더니 망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죽고 나더니 저도 잘 됐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이 회항을 하는 부분인데 그 마지막 죽는 이 부분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잖아. 회귀본능이라서 원래 돌아가는 거야. 불교로 얘기하면은 본래 면목으로 돌아간다. 본래 면목으로 돌아간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생즉시멸이라. 옛날에 원내대사가 한 번 몰매 맞은 적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애가 태어난 소리 나서 막 난리치니까 그냥 그 앞에 대고 저를 꾹뻑하면서 아이고 이 애기야 너는 왜 태어났니? 곧 죽을 텐데 왜 태어났니? 그랬더니 아니 태어나고 그랬다가 그냥 그 주변 저기 부모한테 몰매를 맞고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원효는 이제 네가 태어났으니 그 언젠간 죽을 거 아니냐 이거지. 죽을 명받았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명이란 말도 생즉시 필멸이라 누구나 태어나면 멸하는데 돌아간다는 뜻이지. 근데 이 돌아가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바로 그 장례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 조의금을 내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3년 먹을 걸 놓고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조의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왔냐, 잘만 하면 장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해주고 한다는 거지. 우리는 문화가 좋은 문화가 그 베푸는 문화라 그래서 이 보시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 하면 옛날에 우리 세배하면 세뱃돈 받잖아. 그게 이제 베푸는 문화이지. 복돈이라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결혼하면 부주하고 또 장례 되면 조의금 내고 이게 굉장히 좋은 문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례할 때 매장하는 데 가면은 그 원래 그이 광중에 보게 되면 거기서 막 시신이 들어가거나 할 때도 돈 넣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 않게 잘 해. 그만큼 우리나라는 베풀고 나누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례 문화의 부분에서는 풍습과 관습이 주변 환경 요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현 시대의 어떤 그 이 삶의 터전에 의해서 실전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규정해서 3일을 지내야 된다 할 수도 없고 하루만 지내다 나쁘다 할 수도 없어. 뭐 사람이 없는데 안 오는데 뭘 그것도 지키고 뭘 이렇게 있을 수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장례 그 식장 예식비도 많잖아요. 손님 없는데 그 돈 내고 있는 거고, 돈도 그 부담이 꽤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때 뭐라고 우리가 그 개인의 입장에 가는 부분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풍습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나 마지막에 회하고 돌아간다는 의미를 장엄하게 하고 좋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돌아간 사람을 추모하는 건데 추모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잘한 점, 장점을 읽어주는 거야 원래. 그래서 그 산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기립이 돼서 그게 이 받아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그 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손을 따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 문화는 우리가 어떤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와 행성과 조건,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라서 개인의 사정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게 규정이 됐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